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욕만 하고 간 이재명 대표 다르다. 한동훈 위원장의 일성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모두 선대위 진용을 모두 갖췄고요. 이제 정확히 29일 남은 총선의 총력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 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들은 도대체 뭐 했냐 성토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영등포를 찾았는데요. 그 화면,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하화된 장면을 항상 해봐 주십시오. 저희는 영등포역 이 구간의 지하화가 서울의 발전 그리고 영등포의 발전을 갑을 망라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영주와 박용찬 그리고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바로 이곳에서 첫 삽을 뜨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저희가 영등포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영등포에 왔습니다. 영등포의 진짜 백이 김영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4월 10일 승리할 수 있죠? 방금 전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경부선 지하화를 영등포에서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겠다고 영등포에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김영주 의원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동안 당과 진영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정치인을 한 명 봤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주였습니다. 저는 김영주 의원을 우리 국민의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보자.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희는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몇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등포 지역구에 출마한 박용찬, 김영주 후보 옆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 지원 유세 영상 만나봤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은 영등포 찍고 이제 양천으로 이동해서 목동 가서 여러 지원 유세를 할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오후 3시 철도 지하화 공약 관련 현장에서 여러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와서 민주당 혹은 사천 논란에서 국민의힘 욕만 하고 왔는데 본인은 대안을 내놨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영주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김영주 의원이 아마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아마 선거 유세하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문한 건 이 서부벨트 중심이거든요. 예. 영등포와 이제 양천 이 지역인데 영등포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도심 개발이 꽤 많이 진행이 된 곳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좀 이 도심 개발을 상당히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나온 이야기가 여기 영등포 지역에 이제 철도를 좀 지하화하는 문제. 이럴 경우는 이제 영등포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좀 이 지상이 되면서 예.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 요구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 수건 사업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의 지하화 이거를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이제 과연 뭐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지만 과연 누가 실천을 할 것인가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선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고 해서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가서 직접 저 현장을 간 것도 예. 국민의힘은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공약들을 실제로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기 때문에 좀 예. 힘도 또 실어주고 특히 이제 양천으로 넘어가서 거긴 또 구자룡 비대위원이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예. 함께 어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오늘 펼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영등포 역사 주변에서 철도 지하화 문제를 얘기했고 최병무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영등포를 다녀갔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영등포 현장에서 아마 긴급 기자회견도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 뭐 현장 가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른바
권양엽 후보의 사천 논란이라든지 네. 김영주 의원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는 한다, 지어한다, 욕만 하고 가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집중 부각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역할이 달라요. 여당과 야당이.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그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의 과거 구호 슬로건과 이제 차별화해서 이제 영등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서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또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예.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제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유권자들도 그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상당히 그 인식하고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로 자 우리가 집권당이다 하는 점,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소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난주에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 자막도 아까 나갈 텐데 권양엽 후보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 비서 아니다. 저 얘기를 이제 영등포 지원 유세 긴급 기자회견 때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는 이재명 대표 와서 여러 비판만 했던 것과 다르고 영등포 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겠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슬로건 전쟁으로까지 번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대선 시절 슬로건과 비슷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하신 그 슬로건이 이재명 대표 코너 시절에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것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지 합니다. 하겠다. 누구잖아요.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 단어일까요? 저희는 실천하는 정당, 약속이 곧 실천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우리는 할 겁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예, 합니다 전쟁. 이재명은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이재명 캠프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누군가의 전유물일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는 안 했지만 우리는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슬로건 때문에 영등포 가서도 저런 지하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지금 생각해도 지난 대선 때 만들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이 슬로건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 슬로건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 이재명은 한다고 했지만 안 했고 우리는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저거는 공약으로 당선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저희가 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금 저 슬로건에 보시면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한 지 이제 1개월 차 아니지 않습니까? 예. 22개월 됐습니다.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는지 저희는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회 권력까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니다. 욕만 하고 간 야당 대표와 다르다는 게 오늘 영등포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등포와 목동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연
그 얘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손정숙 국장님. 네. 오늘 김영주 의원과 손을 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인데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목동 양천 지역구.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구자룡 후보. 아마 인연들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원 유세도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뭐 개인적인 부분들도 작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판세를 보는 시각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뭐 김영주 후보와는 뭐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는 없죠. 국회에서 이제 법무장관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가장 합리적인 의원으로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일을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구자룡 후보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이제 구자룡 변호사가 영입이 됐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그러한 비대위원으로서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남다른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저게 지금 뭐 양천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저 공통점이 두 사람과의 인연 이런 것도 있지만 저게 한강벨트입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서울에서의 승부를 한강벨트에서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지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들었지만 김영주 의원 모시기 위해서 단 한마디만 했다.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했고 20일 동안 기다렸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 했고 만나서 한 이야기는 영등포 얘기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따 잠시 뒤에 목동 양천 갑을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어제 천안을 찾았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긴급히 전해드린 것처럼 공히 여당 대표 목소리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꽤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화면을 정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 때 사실 참패를 했기 때문에 뭐 험지가 아닌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지난번 천안, 청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오늘 그 양천과 영등포까지 뭔가 졌지만 해볼 만한 곳은 먼저 간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어떤 어떤 도회나 중심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제력이 집중된다든지 또 이동 인구가 많다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퍼져나가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충남 같은 경우 천안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김종필 총리가 이제 그때 자민련 하실 때 첫 번째 유세를 어디서 천안역 앞에서 했어요. 그때 사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소위 핫바지론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딱 한 이후에 충남 전역으로 사실은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거든요. 그건 뭐냐면 천안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여론이나 또 사람의 인적인 어떤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꽤 많은 이제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된 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장악을 하면 그 후보를 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그 여타 지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대부분 국민의힘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그 괴멸적인 패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 즉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지역들을 가장 먼저 이제 방문해서 일단 이 보수 지지층들 일단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전파력 이런 것들을 노리는 효과,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도를 놓고 이런 지역을 먼저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목동에서 새로운 메시지 혹은 새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등포와 양천 방문이 예정돼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이미 방문을 했고요. 이제 정확히 29일 남았습니다. 총선. 대략적인 판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보기 전에 전반적인 여야의 지지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 흐름입니다. 37, 39, 38 이런 약간의 보합세 국민의힘, 민주당 37, 36, 34 소폭의 하락세. 근데 또 각 지역마다의 판세는 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최병무 의원님. 네. 일단 공천 작업이 끝났고 특히 이제 파동이라고 불리는 잡음이 많았던 민주당 공천도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그 반사의 길을 잃을 수 없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내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기에 그 지금 표시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입니다. 예.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정당 지지도와 또 각 지역구별 그 여야 대결 구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정당 지지도에서 과거 그 한국 그 총선 역사를 보더라도 정당 지지도에서 많이 앞섰다고 해도 예. 각 지역구에서 조금씩 만약에 뒤질 경우에는 그 의석수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는 저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예. 실제 각 지역별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4년 전에 워낙 많은 현역 의원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의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구도상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1인 그런 그 어떤 개인기 같은 데에 너무 좀 그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혹시 위기는 아닌가? 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는 상당히 높지만 위기는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뭐 오늘 선대위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뚜렷하게 그 뭐 새로운 인물도 없고 뭔가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너무 안정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최병무 의원님 보셨을 때 뭔가 좀 위기, 첫 번째 위기 정도 아니냐.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뒷받침할 힘을 보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